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땅 경매하시는 분들이나 땅 경매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여기 아래 내용처럼요, 땅 경매하시는 분들이 봐야 하는 이유는요, 개발되는 땅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많은 이제 땅 투자에 처음, 땅 경매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땅 산 내 땅에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 그 땅에는 무엇만 개발할 수 있고 뭐만 건축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파트를 지려고 하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허가되어 있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을 사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개발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부지의 땅을 사면 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개발지에선 상업용지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용도, 국가가 정해져 있는 땅의 쓰임, 용도를 정해놨어요. 이거는 주거지, 집 짓는 땅, 이거는 상가, 상업들을 질 수 있는 지역의 땅,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다는 거. 그리고 뭐 생산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농작물을 생산하는 용도의 땅, 지역. 그래서 그 위치들을 대략 보게 되면 크게 개발하는 땅,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땅들은 다 도시 중심권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으로 보면 도시 지역이라고 정확히 도시 지역의 주거지 땅, 도시 지역의 아파트 2종, 2종 일반 주거 뭐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정보, 땅 투자를 하시라고 정보를 주든지 땅 경매 매물을 주면서 알려주면서 투자해 놔라 돈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다양하게 주시는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아주 쉽고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가장 원칙적이고 정석인 거, 그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원을 띄워보는 일이에요. 근데 무료이고요. 아주 쉽고요. 인터넷으로도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경제가 워낙 좋지 않고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70%가 문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경제가 다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고 거기에 또 금융들도 너무나 많이 화폐를 전 세계 국가들이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신호에 의한 여러분들이 투자를 그 2020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내가 원래 땅 투자를 했기 때문에 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래 아파트 투자를 했으니까 아파트를 하고 내가 원래 주식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원래라는 것이 깨지는 게 4차 산업 시대예요. 이제 원래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건 하고 이건 못해. 이런 규제가 많은 분일수록 규제가 심할수록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 시대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제의 진리가 어제의 법칙이 오늘에 맞지 않는, 어제에 맞는 게 오늘 맞지 않는 이 정도로 시기가 빨리 변하고 있어요. 기술도 어제 나온 기술이 신기술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나온 게 신기술이 아니라 오늘 바로 신기술이 또 나오고, 오늘 나온 그 다음날 내일 또 나오고, 기술들도 너무나 빠르고 모든 세상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아는 지식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워낙 빠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시간이 다른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어제까지 1시간 전까지 맞았던 게 틀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바로 4차 산업 시대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정보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는데 원래 나란 사람은 나는 원래 그리고 어제는 이랬어. 금방 이랬는데 뭐 이렇게 규제를 하는 분일수록 많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아주 전 세계가 과도기를 거칠 건데 더 빠르게 보면 2020년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벌써 이미 끝났다 라는 얘기도 있고 시작이 됐다 라고 하는 건 시작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10% 변했냐 20% 다가왔냐 30% 아니냐 50% 왔냐에 따라서 서민들이 느끼는 게 기업들이 느끼는 게 그 윗 단계들이 느끼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그 전문 쪽에 계신 분들은요 놀라죠. 벌써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이러고 놀라는데 전혀 좀 이렇게 관련 없는 이렇게 서민들은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반수 이상의 그러니까 퍼센트가 60, 70%까지 왔다라는 거죠. 8, 90%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가 기회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요. 자, 땅 경매, 땅 투자. 그러니까 땅을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또 그 중에 하나의 경매를 선택을 하는데요. 참 땅이라는 게요. 참 어려워요. 가장 세상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하지만 반면 보이지 않는 개발이 되기 전에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서류로 확인하면서 개발 계획에 어디까지 정확한 정보로 진행이 됐는지 확실시 됐는지 예산을 집행했는지 이런 내용들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 정확한 믿을 수 있는 서류 자료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주식이나 뭐 금이나 달러 같은 거 이게 눈에 보이는 시장을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좀 두고 미래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통찰력과 많은 자료를 두고 사례를 만들어서 통찰해내서 먼저 미래의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땅이 그래요. 개발지에 그냥 도시가 된 곳에 투자는 안 그렇지만 개발이 될 곳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되게 많이 현장에 가서 현실을 보게 되면 아주 쉽나네요. 근데 서류로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고 하면 서류로 정확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쉽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제 땅 경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측근들이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한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또 과연 내가 얘기하는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아닌지는 알지만 전문가로 상대가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말을 한듯 듣지를 않을 거고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 신용도 잃게 되고 또 나중에는 지인들과 사이도 나빠지고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책임감도 많이
힘들게 느낄 거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좀 막연해 하셔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저도 땅 경매하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근데 말이 좋아서 땅 경매인데요. 자기가 정말 경매 학원에 가서 배워서 경매를 뜨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땅을 소액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은행 이름을 많이 따서 제가 그전에도 기획부동산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땅 경매로 한다라고 하시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해요. 솔직히 땅 경매만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의 입장에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투자하는 땅, 돈 되는 땅만 하는 저는요. 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안 되는 땅, 되는 땅이 아니라 안 되는 땅을 파는 모든 곳을 저는 기획부동산이라고 기준을 저는 뒀어요. 그게 중개사든 아니면 땅 경매든 어디든 교수님이든 전문가든 어떤 분이든 저는 개발이 안 되는 땅은 개발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개발지 옆에 있으니까 사둬라 라고 하는 그것들이 저는 기획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개발이 된다고 하겠다라고 허가를 해놓은 땅이 있어요. 개발 지역에, 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근데 그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싼 애, 뭐 평수가 넓네, 큰애, 이런 그 불필요한 것들, 사실상 개발되는 거 안 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을 된다고 하면서 파는 땅, 언젠가는 될 거라고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다 기획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 경매 하는 분들 꼭 유님해서 보시고, 지금 부동산 투자해야겠는데 경매해 봐야겠다, 경매를 배워봐야겠다 하는 분들도 꼭 봐주시길 바래요. 자, 일단은 땅 경매로 팔든 뭐 투자 컨설팅을 하든 뭐 다 이 형식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시킬게요. 왜?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데 쇼핑몰에서 팔든 뭐 시장에서 보따리를 풀고 팔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 파는 옷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땅을 파는 사람이 어떻게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이 개발되는 땅이야? 개발되지 않는 땅이야?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만 그 시장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왜냐면 고객님들 수요가 없는 그 시장은 소멸되게 돼 있기 때문에 속지 마셔야 돼요. 이 땅 경매로 속아서 사시는 분들, 개발되지 않는 땅, 개발이 되고 있는 땅 옆에 땅을 사서 개발이 이 땅이 되니까 이 땅도 바로 옆이니까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개발 안 되는 땅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땅, 두 가지, 안 되는 땅의 용도의 땅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땅,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라는 땅을 파는 사람들이 저는 기획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개발이 되는 땅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고요. 그 위치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개발되는 땅, 개발되지 않는 땅, 그 땅을 구분하고 확인하고, 돈도 안 들이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점만 1차원적이 아주 쉽고 가장 정석이고 가장 원칙이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 이상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요것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리나라 100% 땅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도시를 개발을 해서 도시를 만들 지역을 도시 지역이라고 해놨고요. 그 위치 지적, 그러니까 땅을 국가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쓰려고, 이건 개발 안 한다, 이건 개발 안 하는 땅,
개발하는 땅은 도시지역에 싹 넣어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위치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지 않고 개발된 도시지역이 난개발이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환경보호도 여러 가지 의해서 그러면 이 도시지역 땅을 에워싸서 보존을 하는 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개발하고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겠어 해서 보통 도시지역 땅 다 좌우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땅들이 비도시지역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 도시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 부동산 전혀 모르는 분들의 관점의 용어를 사용한가 하면 도시 외곽지 땅. 이해가시죠? 도시지역이 아니라 도시 주변의 외곽지 땅이 바로 비도시지역이에요. 전문 용어로 하게 되면. 그래서 국가는 모든 지역을 철저하게 서울만 빼고 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보존 지역인 비도시 지역으로 에워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개발하는 땅은 도시지역이라는 땅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 지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원을 띄워보시게 되면 도시지역 땅, 개발하는 땅은 도시지역이라고 반드시 나와 있어요. 반드시. 하지만 도시지역 땅이라고 안 나와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 땅은 비도시지역이라는 도시지역도 써주고 비도시지역도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왜 도시지역은 체크를 하는데 비도시지역은 체크를 안 하냐? 우리나라 100% 땅 중에서요, 도시지역은 16.6%밖에 안 돼요. 엄청 조금이에요. 나머지 모든 땅이 비도시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땅, 도시지역 땅을 표시를 하고, 80% 이상의 땅의 비도시지역은 표시 안 한 땅이 비도시지역이다. 이렇게 쉽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구분을 하냐면 토지이용계획원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금방 얘기 들은 거를 도표로 이렇게 땅을 용도로 구분하는 걸 얘기해요. 모든 땅은 이 용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땅은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의 땅이고, 비도시 지역은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한 법으로 지정해 놓은 땅이다. 그래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땅이고, 실제 보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용도의 땅은 개발을 안 하고 절대 보존하는 땅이다. 그래서 보존하는 땅을 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과 법을 알아야만이 투자에 성공해요. 경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굳이 나는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는 굳이 싼 땅 산다고 하면서 뺑뺑뺑뺑 돌아서 20년 30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땅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은 안 가요. 그게 싸면 뭐예요? 안 되는데. 나는 비싸도 개발되는 땅을 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 이건 처음이어서 알고 처음이 아니어서 모르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 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는데 뭐가 기고 아니고 하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모든 땅은요. 보시면 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 도시지역 잘 봐보세요.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랑 상가들, 상업들을 하는 상업지역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업지역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녹지지역도 있어요. 도시 안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정원이나 주차 면적들을 반드시 정해놓잖아요. 물론 그게 지자체별로 조금씩 틀려요. 정해놓은 규모를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마을이 생기는, 도시가 생기는 그 규모에 맞게 녹지지역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도 투자 상품으로 많이 권하는데요. 정말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 도시지역의 이 녹지가요, 건축용지가 상업용지가 될 수 있는 땅을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확률도 더 낮고요. 오히려 일반 주거지를 사서 입지 분석을 해서 교통망을 분석을 해서 이 땅이 상업용지가 될 수 있는 입지를 사는 게 훨씬 정확도도 높아요. 훨씬. 근데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내가 뭐 아니면 도를 자꾸 가시는 분은 그렇게 가시는 거고, 나는 뭐 아니면 도 안 해. 100% 성공해야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하시는 분은 안전한 걸 계속 선택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존지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보존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또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토지, 네이버나 뭐 다음 포털 사이트 토지 이용 계획원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가르쳐주는 지번을 넣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하고 산 두 개가 나와요. 산은 투자 상품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일반하고 산이 있는데 여기 일반하고 지번을 넣으시고 열람을 누리게 되시면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든 땅은 지번 나오고요. 개별 공시라는 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에 제1종 일반 주거, 상가와 주거를 짓고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 용적률이 100평사면 200평까지 짓는 땅, 바닥은 60평 깔 수 있는 땅, 이렇게 법으로 다 정해놨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붙어있는 도로가 도로폭이 소로고 소로 3루고 8m 미만에 접해 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걸 다 보시면 되고, 중로 이렇게 다 20에서 25m에 접해 있다 라고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개시켜주는 분들을 이 고마운 분이시긴 하지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분 말만 믿고 샀는데 안 될 줄 몰랐지. 이거 다 당연히 도로인 줄 알았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너무 고마워 하면서 밥 한 번 사주시고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직접. 정확하고. 어차피 맞는데 두드리고 하면 더 좋잖아요. 아주 또 들어 쉽고 돈도 안 들고. 이건 반드시 투자하시는 분 정도는 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지역 보시게 되면 이거는 개별공시 밑에 보시면 용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국토계획. 그러니까 국가가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계획 및 이용에 관련된 법률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따른 지역과 지구 등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가 무슨 지역이다, 무슨 지구다 정확히 여기가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용어도 그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대한 관련된 법률. 무슨 말인지 알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 근데 여기 앞에 도시지역이 없다? 그럼 이거는 비도시 지역이다. 도시 외곽지 땅이다.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땅은 100평 사면 40평 짓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개별 공시 밑에 지번 밑에 개별 공시 여기 보시게 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 관련 법률에 따른 지역과 지구 등이라고 정확히 써여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녹지가 왜 도시지역 안에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시지역 안에도 형성돼야 하는 녹지,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해야 하는 녹지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개발이 된 도시지역 투자하시는 분한테 항상 많은 전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자연녹지를 많이 얘기해요. 왜? 도시지역 땅 중에서 녹지다 보니까 가장 싸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가장 많이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만 건축은 20%예요. 바닥은 20%밖에 못 깔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평 사면 20평 바닥 깔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주고 싼 땅.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분별하고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100평 사서 200평 짓는 땅을 100만원 주고 산 거하고 이렇게 개발 100평 사면 20평 짓는 땅으로 내가 30만원, 50만원 주고 사면 뭐예요? 30만원, 20만원 주고 사면 뭐예요?
내가 100평을 짓고 100평을 지려고 하게 되면 200평을 지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200평 건물을 짓는 땅을 사려고 하면 도시 지역에 제 일반적으로 사면 100평만 사면 되는데 내가 200평을 지려고 하는 땅을 사는데 도시 외곽지 땅에 계획관리 지역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20평 짓는 땅으로 200평을 지을 수 있게 되려면 얼마나 더 많이 사야 돼? 그러니까 20평, 20만원, 30만원 절대 싼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싼 거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똑같은 땅 이론이 하고 그냥 땅 가격으로만 기준을 삼으면 이제 그런 함정에 자기가 그런 규제에 자기 늪에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하는 땅과 개발하는 땅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땅 경매를 하든 뭘 하시든 누가 말을 한다고 개발하는 땅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 반드시 아시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모든 지역의 땅은요, 자, 아까 말한 상업용지는 핑크색, 모든 지역의 도시, 시내권, 쉽게 말하면 시내, 번화가, 중심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핑크색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주변을 노란색 땅, 주거지, 집 짓는 일종의 원룸이나 빌라나 아파트나 단독주택 짓는 그런 노란색 땅들이 에워싸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업지역이 있었죠. 도시지역에. 그런 파란색의 도시지역, 공업지역 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녹지색이잖아요. 녹색. 녹지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갈색 계획관리지역 추천 많이 해주시잖아요. 이런 땅들 갈색 땅이에요. 계획관리지역. 지금 이 계획관리 땅은 조금씩 엄청나게 흩어져 있죠. 이렇게 도시가 되려면 요 정도 번화가가 되고 중심권이 되려면 요 정도 최소의 면적들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면적이 이런 계획관리지 이런데 조금 있는 것들은 면적 자체가 안 돼서 도시가 안 돼요. 도시가 돼야 땅값이 오르는데 도시가 안 되는 땅을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도만 보실 줄 알아도 절대 개발 안 되는 땅은 못 사요. 근데 지도 보는 거, 토지 이용 계획원 보는 거, 그거 두 가지 모르는 것 때문에 개발 안 되는 땅을 사고 아주 좋아하시는 거죠. 싸게 크게 샀다고. 강남에 20평짜리 30평짜리 건물 갖고 있는 게 낫겠어요. 저 지방에 개발 계획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구도 없고 산업도 없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 다 빠져가는 곳에 100평 200평 갖고 있는 게 낫겠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똘똘한 땅, 도시 중심권에 있는 땅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 경매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정석이고 원칙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운동으로 제가 얘기를 하게 운동의 정석 폼이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그 폼을 기본 자세를 익히면 슬럼프가 안 오고 슬럼프가 와도 빨리 빠져나오고 다시 그 궤도를 복귀할 수가 있는데 사이비로 배우신 분들이 있죠. 그 나쁜 습관이 폼이 잡혀버리면 그거 안 배우면 못해요. 그걸 못 고쳐요. 정석으로 나중에 배워도. 그래서 무엇이든 정석으로 갔을 때는 무한 성장을 할 수가 있지만 정석이 아니라 요행이나 사이비로 이렇게 배워 사이비라고 해야 돼. 갑자기 사이비라는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뭐죠? 이렇게 정석이 아닌 원칙이 아닌 이렇게 조금 편법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배우신 분들, 정석으로 배우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한참 차고 올라가면서 성적이 좋을 때 그때를 짧지만 한번 무너지면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거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리에 입각해서 정석에 맞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요행을 바라는 기타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리스크를 안고 이제 딱 묶이면서 엄청나게 또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또 아픈 추억들을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은 주변에 이렇게 땅
땅 경매 가서 기획부동산이 땅 경매라는 용어로 바꿔서 이렇게 안 되는 개발 안 되는 땅들을 개발하는 땅 옆에 있다고 개발되는 땅 옆에 있다고 사도라고 언젠간 개발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권유하는 그런 땅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이 시간 한번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땅 처음 투자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기획부동산이라고 흔히 말하는 개발이 안 되는 땅을 파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성공은 기구 아니고 아닌 듯 기구한 게 아닙니다. 성공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고 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의 습관을 갖고 있는 생각의 패턴을 갖고 있는 분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는 게 성공에 돈 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돈 없다고 성공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가치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최악의 조건이라고 느끼고 이게 될까? 하겠지만 이거 안 되겠지 하지만 되게 만드는 것도 또 그런 전문가를 만들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새만금은요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가장 땅을 싸게 사는 거고 좋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행동하십시오. 항상 이상적인 거 가장 이상적인 새로운 거를 할 때 이상적인 건 이론을 배우고 경험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경험과 이론을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네, 이론을 배우고 또 실전을 하면서 이론을 배우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또 이론만 다 해서 이해할 때까지 한다라는 거. 왜냐면 다 투자라는 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를 놓치면 기회가 극대화시키는 거에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그리고 실전과 이론을 같이 병행해서 할수록 더 많은 폭넓은 것을 경험하고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 얘기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